자, 결석자 위에 찍어야겠죠. 오늘 공부할 내용은 형식과 내용입니다. 아마 중요한 파트라서 원장님과 하신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구성 원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지문들을 바라보도록 할게요. 형식과 내용은 어떤 영역 문제를 풀 때 유용하냐면 예술 지문입니다. 예술 지문을 풀 때 이 형식과 내용을 모르고 간다는 거는 너무나 많은 걸 놓치고 가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오버해 볼게요. 우리가 내가 지금 예술 지문이라고 독서에 한정해서 말했는데 사실 우리는 독서 말고도 문학이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다만 이 문학이 언어의 이해 능력을 묻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예술의 영역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문학 풀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이 형식과 내용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거 원장님이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알거든요. 내가 그걸로 설명을 드려볼게. 님 아셈 이거? 짜잔, 내가 먹으려게. 아니 먹으려게 아무거나 말해봐. 다 회오리 감자 아니면 솜사탕 다 배고프신가 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얀 분필로 그린 직선과 곡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네요. 이게 바로 형식과 내용을 보여주는 단서들이에요. 일단 내용부터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이는 표상되고 있는, 즉 경험하고 있는, 감각하고 있는 대상을 통해 무언가를 떠올린 거예요. 해석에 성공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회오리 감자는 이 칠판에 존재하냐 이거예요. 존재하지 않죠. 여기 회오리 감자 어딨어? 그럼 내가 먹고 있겠지.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저기 어딘가에,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오리 감자로 해석한 사람은 작품만 본 거야? 작품 밖에 있는 현실도 끌고 온 거야? 끌고 온 거 괜찮으시죠? 이게 내용주의예요. 내용주의란 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들의 것들을 끌고 온 걸 말합니다. 외부적인 요소들을 끌어들였다라 해도 괜찮겠죠? 자, 근데 이 흰풀풀 거린 직선과 곡선, 이 자식 어때요? 이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혹시 작품 말고 딴 거를 본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로지 이것만 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작품만 봤네? 맞아요. 작품 내적인 요소, 작품 안에 있는 요소만 살펴봤네? 오케이. 이게 형식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져요. 선, 곡선, 흰색 이거 모두 다 형식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나름 납득이 됩니다. 자, 형식주의와 내용주의의 차이를 조금 인지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문학 드립을 좀 쳤는데 우리 문학에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2학년 때 문학 교과서 해보신 분 적 있으시고 1학년 때 국어라는 걸 해보셨을 텐데 두 교과서 모두 다 써져 있는 말이 있어요. 훌륭한 문학 작품에 대해서라는 얘기인데 교과서 멘트야. 훌륭한 문학은 형식과 내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교과서에. 형식과 내용이 문학에도 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볼래요? 대구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 맨날 봤던 선지들이죠. 그러면 대구법은 형식에 해당할까 내용에 해당할까? 형식인 거 느낌이 싹 오세요. 대구법은요, 우리 현실에 있는 걸 뭘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그 작품의 형태를 보는 거예요. 아, 말의 덩어리가 서로 대응하고 있네 라고 보이는 거예요. 형태가 직선과 곡선이네 라고 보듯이 아, 말의 덩어리가 뭉쳐있네 라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뒤에 있는 화자의 정서가 강화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끌고 온 거예요. 의미를.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학에서 보는 선지들도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였어요. 미술만 적용될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수많은 인간의 표현 자체에 작용돼요. 잠깐만, 갑자기 드립을 하려니까 좀 당황스럽네. 딱! 라고 했다 쳐봐요. 할 게 없다, 미안하다. 아! 그래서 내가 지금 한 거를 소개할게요. 큰 소리로 분노를 표출했다. 방금 내가 한 걸 분석해 본 거야. 아! 큰 소리로 분노를 표출했다. 여러분들, 방금 악에 대해서 큰 소리로 라고 말했는데 이 큰 소리라는 거는 내가 말한 악의
형식이야, 내용이야? 형식인 거 괜찮을까요? 분노를 표출했다. 이게 악소리의 내용인 거 괜찮을까요? 예, 인간의 표현 자체가 무조건 형식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의 표현의 행위인 하나인 예술, 문학을 포함한 예술이 당연히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친숙한 예술은 아무래도 음악 아니겠습니까? 다들 플리 뭐 하나씩 있으실라나? 님! 오랜만에 복귀했구만. 어딜 뒤로 도망갔어, 저거. 아닌가? 저번에도 여기 앉았나?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네가 도망갔었지? 아니야? 미안합니다. 다 여기 있구나. 님,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없어. 이러면 얘기가 진행이 안 돼서, 보통. 그래.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이 자식들이. 좋아하는 노래 혹시? 좋아하는 노래? 그래, 해줘. 내가 뭐 설마 뭐 디테일하게 물어보겠니? 그래, 노래가 뭐 있나 보다. 그 노래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혹시 가사가 마음에 드는 거야? 둘 다라고 하면 안 돼. 가사가 마음에 드는 거야? 멜로디가 마음에 드는 거야? 멜로디가 마음에 드는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형식주의자실까요? 내용주의자실까요? 형식주의자인 게 와야지. 음악은 멜로디, 즉 선율과 박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마음에 든 거야. 형식에 집중한 겁니다. 다만 이렇게 수도 있죠. 이 가사 내용이 내 러브 스토리랑 똑같은 것 같아.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이거는 가사 내용에 공감한 거죠. 가사 내용에 공감한 거네. 네, 가사를 좋아하면 내용주의자라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3가지 지문 갖고 왔습니다. 내용 형식 훈련하기 위해. 너무 많은 기출이 있어요. 내용 형식 갖고 한 예술 지문이. 그래서 그런 잡다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과제표에다 꾸역꾸역 넣어드릴 테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내용 형식의 초창기 버전 문제부터 진화해온 거, 최근 기출까지 어떻게 내용 형식 문제가 진화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고대의 유물이 나올 거예요. 2011년 수능입니다. 4페이지 볼게요. 다만 오늘 10년에 걸친 것들을 볼 건데 10년 간격에 따른 형식 내용 문제 볼 텐데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첫 지문은 풀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가지고 놀 테니까 제가 조금 읽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눈으로는 교재에 있는 텍스트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런 것도 가끔 해야 되니까. 자, 봐봐. 내가 읽어볼게요. 전통적인 철학적인 미학은, 참고로 미학은 철학 계열에 들어가는데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이라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하는 철학 계열이에요. 예술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철학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이념과 같은 심오한, 잠깐만요. 여러분들, 저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이념 내용일 것 같아? 형식일 것 같아? 내용인 거 딱 느낌 오시나요? 지금 연습하고 왔으면 보이거든요. 자, 이념과 같은 심오한, 지가 말합니다. 정신적 내용에, 됐지? 이런 정신적 내용들을 이에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본다. 자, 기억의 입장을 바로 오픈해줍니다. 이 내용, 정신적 내용이란 거를 형상화하는 게 얘들의 목적인 거예요. 잠시만, 어휘가 있으면 또 역시 치트키를 얻을 수 있거든요. 형상화가 뭔지 알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형상이 뭘까요? 쉽게 물어볼게. 형상은 감각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가능한 거예요. 형태가 상으로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한다는 뜻입니다. 형상화. 그러니까 정신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얘들의 목적이래요. 일단은 넘어가 보자고. 좀만 더. 반면 현대의 니은입니다. 체계이론 미학이라는 얘들은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난 예술을 진정한 예술로 여긴다. 자, 끝났어요. 이 니은은 누구겠어요?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뭐밖에 안 남아요? 인간의 표현은 형식밖에 안 남는 거야. 얘가 형식주의자예요. 이미 느낌이 빡 와요. 이 글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이는, 여기는 문장 독해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좀 끊어서 볼게요. 영어처럼 유치하지만. 예술이, 자, 여기서부터요. 일단 읽어봐봐. 미적 유희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여기까지 슬래시 잠깐 쳐보세요. 호흡이 좀 깁니다, 문장이. 다시. 자, 주어는 예술인데요. 이 예술이란 얘가, 다시 볼게. 미적 유희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물어볼게요. 미적 유희를 추구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이 문장은? 추구하는 거 괜찮아요?
그거 괜찮지. 미적 유희를 통제하는 이런 외부 연관이라는 거에서 다 벗어난다. 됐죠? 미적 유희를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좀만 더 읽어볼게요. 벗어나서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 자기 연관적 체계라는 말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조합해 봅시다. 연관이나 쓴 거야. 나도 원장님처럼 글씨 잘 쓰고 싶다. 외적 연관에서 벗어난다.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된다.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완벽히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외적 연관이 뭔지, 자기 연관적으로 한다는 건 뭔지, 주어가 뭐죠? 다시 봐봐. 방금 이 문장 어렵다고 한 주어. 예술이에요, 예술이. 예술이 외적 연관에서 벗어난다고? 님들아, 지금 예술 작품 여기 아직 있거든요. 사인도 해줄게. 내 작품이야. 이 예술이 딱 범위가 여기까지잖아. 이거에 대한 외적 요소들은 어디 있겠어요? 작품이 아닌 것들이죠. 그럼 물어볼게요. 회오리 감자예요? 직선과 곡선이에요? 이 작품 외에 있는 거는? 회오리 감자죠. 그럼 외적 연관에서 벗어난다? 뭘 벗어 던진다는 거야? 내용을 벗어 던진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군요. 아까 했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야. 방금 우리 읽고 왔잖아요. 내용적 구석에서 벗어난 예술을 최고로 친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잖아. 됐을까요? 그러면 이거 자기 연관적 체계가 확립됐다는 건 뭘까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연관을 지을 건데 어디랑만 연관 짓냐면 자기랑만 연관 짓는 거야. 누가? 예술이. 얘가 얘 자기만 보는 거야. 누구겠어요? 이거예요. 됐을까요? 형식주의자가 바로 자기 연관책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로 좀 정립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단순히 외우려고 하면 이게 뭐한 짓이야 싶겠지만 그 안에 원리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보신다면 당연한 얘기를, 뻔한 얘기를 계속 무한 반복을 10년째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게 될 겁니다. 자, 이거 납득되셔야 돼요. 외적 연관을 벗어난다는 게 작품 외적인 요소, 즉 회오리 감자, 즉 내용, 이렇게 가야 되고요. 자기 연관만 한다, 자기만 연관 짓는다, 작품만 본다, 내적 요소에 집중한다, 형식주의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거의 끝났습니다.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얻은 결론이다.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줄만 더 볼게. 이 이론은 자율성을 참된 예술의 조건을 보는 이들이 선호할 만하다. 자율성까지 체크해 봅시다. 자율성은 말 그대로 자유롭다, 간섭받지 않는다는 건데 이제 보여요. 이 자율성이 어디로부터 자율성이야? 현실 내용으로부터의 자율성인 거야. 작품만 있어도 된다라는 자율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됐을까요? 여기까지 해서 기억과 니은 두 가지 입장을 봤습니다. 시간 드릴 거예요. 기억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의 형상화가 목적입니다. 니은은 내용의 구속성을 벗어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세 문단 남았네요. 마저 읽어보시고요. 총 4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시죠. 시간 부족해도 괜찮아요. 자, 6분 드리겠습니다. 출발. 그거 왜냐면 오답률 1위가 2번이거든요. 정답이 1번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맞춘 사람한테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2번이 틀렸음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 안 나와 있어서 땡이에요. 자, 일단 너무 갈궜네.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교정이 필요해. 평가원은 절대로 없어서 이게 답입니다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틀렸다, 결함이 있다, 그래서 답이 아니다, 이렇게만 나와요. 언급 안 했으니까 요게 답인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걸로. 요거는 학교 시험에서 나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데서 나옵니다. 하지만 평가는 절대로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딘가 있어요. 그리고 공식 해설을 내가 줬잖아요. 여기 해설이 틀렸어요. 완벽히 틀렸어요. 지금 평가원을 부정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해설은 평가원이 만든 게 아닙니다. 평가원은 절대로 해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 만드나 봐요. 귀찮아서. 아니요. 이미 최상의 출제자의 의도가 그대로 들어있고 나중에 논란이 생기면 판사한테 제출할 상세 해설지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공개 안 합니다. 답만 그냥 띡 줍니다. 왜요? 이건 오피셜이야. 걔들이 스스로 그분들이 스스로 말했어요. 이것까지 오픈해버리면
자기들이 어떤 매뉴얼로 출제되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서 이 국어 교육이 우리들의 독해력 뭐 이런 걸 테스트하려는 의도와 다르게 너무 기술적인 면모로 빠질 염려 때문에 오픈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말인지 납득이 됩니다. 그럼 이건 뭔데요? EBS 공식 해설입니다. 그럼 EBS면 믿을만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EBS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BS입니다. 성이 이고요. 그런 게가 없어요. EBS라는 장소에 누군가 써준 거죠. 누가 썼는데요? 훌륭하신, 제가 존경하는 훌륭하신 학교 선생님들이 기증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그래서 완벽히 공식 해설은 틀려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간도 다 됐는데 설명 드릴게요. 일단 지문 조금만 볼게요. 1번 문제부터 처리하고 갑시다. 자, 답이 1번인 이유는 2문단 세 번째 줄에 너무 대놓고 있으니까 부정하기 힘듭니다. 자, 2문단 세 번째 줄 예술은, 그러니까 참된 예술은 훌륭한 내용과 훌륭한 형식이 유기적으로 조화될 때 달성. 끝났어요. 1번의 답 1번. 기억은 두 개의 조화를 중시해요. 선지 2번은 어디 있었을까요? 해설은요, 마지막 문단에 아직 주류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게 뭔 소리야?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써놨어요. 여러분들 선지 2번 보세요. 니은은 자율적 예술의 탄생을 주도적으로 이끈 이론이다. 탄생 주도적 이끌다. 여러분들 탄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거는 초창기 때 있었던 거야? 아니면 나중에 있었던 거야? 초창기 때 있었던 거죠. 즉 만든 존재한테 쓸 수 있는 말이죠. 아비투스의 수업 시작을 이끌었다. 이거 학원 세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마 눈치챈 사람도 있을 텐데 1문단 보세요. 1문단 네 번째 줄 다시 보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1문단 네 번째 줄 한번 느껴보면 돼. 모든 외적 조건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영감적 체계를 확립되어온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얻은 결론이다. 뭐가? 니은이요. 체계이론 미학은 형식주의를 이끈 이론이 아니라 형식주의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나온 결론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형식주의를 이끌었다 보기 힘들어요. 다음 문장 하나 더 결정타 날려줘요.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이 이론은 자율성을 참된 예술의 조건을 보는 이들 누구겠어요? 형식주의자들이죠. 얘들이 선호할 만하다. 그러면 형식주의자가 먼저야. 체계이론 미학이 먼저야. 체계이론 미학이 나중이고 형식주의자가 먼저 있었던 거죠. 자, 선지 2번 답이 아닌 게 확실해지죠. 주도적으로 이끈 얘가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존재들이 좋아할 만한 이론 중에 하나였던 거였어요. 여기까지. 넘어가 될까? 자기 이해됐어? 그래. 자, 2번 문제 보도록. 지문 내용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이 지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뜯어볼게요. 이 지문이 태초적의 이 형식 내용 문제라서 그 원형, 출제 매뉴얼의 원형이 너무 리얼하게 담겨 있어요. 좀 노골적으로. 자, 2문단 어디 보시냐면요. 5번째 줄 보세요. 지기 어렵다. 지기 어렵다. 찾으셨나요? 2문단 5번째 줄 지기 어렵다부터 시작할게요.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자, 미주 쳐봐요. 극적 서사, 그 다음에 훌륭한 극본, 미주 쳤죠? 이거 내용의 형식이야. 줄거리, 서사는 이야기잖아요. 스토리, 이야기, 이거 내용이라고 해요. 형식이라고 해요. 내용이라고 하잖아. 내용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이 친절 한번 보세요. 초창기 버전. 다음 뭐라고 써있어요? 바로 다음 줄. 그 내용이 뭐야? 내용이라고 그냥 말해줘 버리잖아요. 친절합니다. 이때는 점점 가난해져 얘들이. 그 내용이 자 계속 볼까요? 노래와 춤 체크하시고요. 뭘로 보이세요? 형식이야, 내용이야? 형식으로 바로 보이면 성공입니다. 자, 표현되기에 음악과 무용, 당연히 형식인 거고요. 이것들의 효과는 무대장치 의사소품들에 대표가 된다. 네, 이런 것들 다 뭡니까? 형식입니다. 이 글의 첫 줄에 있었던 얘기가 바로 다시 나온 거예요. 얘들은 기억, 전통 철학 미학은 내용을 형상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근데 형상화를 뭘 한 거예요? 훌륭한 형식으로 내보여준 거예요.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문단 갈게요. 3문단은 캐치인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네 번째 줄 보세요. 3문단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T.S. 엘리엇의 우화집에서 소재를 빌렸지만 이 말 왜 들어간지 아세요? 우화집에서 소재를 이 캐치라는 뮤지컬은 원래 원작 우화가 있었던 거야. 이솝 우화처럼 엘리엇 우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원래 있었던 캐치 스토리인데 있었지만 신경 안 썼다는 겁니다. 뭘 버렸다는 거야?
내용을 버렸다는 거잖아. 이게 원래 스토리는 신경 안 쓰고 계속 읽어볼까요? 빌렸지만 이 작품의 핵심은 야 친절한 거 보세요. 내용의 충실한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됐죠. 네, 기발한 무대에서 다채롭고 완성도 있는 춤과 노래에 펼쳐집니다. 즉 형식의 발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살짝 했었죠. 뭐뭐가 아니라 대놓고 그냥 내겠다는 뜻입니다. 아, 이거였죠. 자, 레뷰 최근의 관점 바로 형식주의자였습니다. 아 참, 이 마지막 문단은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끝나면 돼요. 님들 영화관 가서 영화 봤다가 쳐봐요. 영화 끝나고 나왔을 때 아우 재밌다 그래도 하는 영화들이 혹시 스토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눈앞에 영상만 막 확확 자 아름다운 선의 모양 다이아몬드 회전 이러고 끝나면 재밌었어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하고 나와요. 네, 아직 주류가 아니에요. 형식주의 예술은 아직 주류가 아니라고. 오버한 김에 내가 조금만 더 오버해 볼게. 하지만 사실이야. 내 친구 연예인 지드래곤 우리 권지용 씨가 있거든요. 다시 한 말 하지만 저랑 동갑이 맞습니다. 정말이야? 아니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믿어준다고 알고 있지. 근데 내가 이번에 학원 열어서 딴 데 가서 또 수업하잖아. 거기서도 얘기했지. 자 내가 지디랑 친구인데 말이야 했는데 호호 웃는 거야. 그래서 야 진짜 애들 했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억울해서 거기 사업자 등록증 있거든. 내 주민번호 써있거든. 내가 갖고 왔고 야 봐봐 88년 8월 8일 8시라고 써있잖아 했는데 야 뭐 이거 하신다고 그런 것까지 조작하신다 해서 진짜 맞습니다. 충격. 새해가 되면 2026년 되면 전 만으로 37살입니다. 아니 뭔 얘기냐. 지디가 옷 같은 거 이상한 거 입고 올 때 있지 않나요? 막 거지 같은 거 입고 올 때 있잖아. 뭐 누가 봐도 저기 의류 수거하면서 주워 막 구멍 난 거 막 이상한 거 막 땅에 끌리는 거 입고 온단 말이야. 그리고 막 자세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뷰이라고 하겠지만 사람들이 지디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줘요? 오, 야 무슨 패션이라고 그래? 아방가르드 패션이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좀 억울하지만 어처구니가 없지만 아방가르드? 되게 아방가르드하다라고 해요. 이게 뭘까요? 형식주의의 진화 버전입니다. 이게 참고로 무슨 소리냐? 내용으로부터 완벽하게 도피하기 위해서 현실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게 의도적으로 구성한 거야. 아방가르드. 내가 또 양키말 한번 써볼게요. 어드밴스드 가드라고 합니다. 영미권에서는. 프랑스어로 읽으면 아드방가르드라고 하고요. 이게 뭘까요? 전쟁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쟁 관련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일 날 뻔했네. 앞에 있는 병사라는 뜻인데요. 이게 정찰병, 척후병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본대는 여기 있는데 이 본대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먼저 미리 가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해도 되나? 혹시 적병이 미리 숨어 있지 않나? 이런 걸 정탐하는 병사들이에요. 즉 앞서가는 병사라는 뜻을 갖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조금 이제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생기잖아. 이제 근본 없는 외로워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나름 민중들이 알아서 순화해서 쓰고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 내가 GD 패션을 이야기하는 아직 저 패션은 10년을 잃은 것 같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10년 앞서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해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방가르드 형식주의의 목표는 맞습니다. 그게 달성한 건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이게 주류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직 체계 이론 미학, 즉 형식주의는 주류가 아니다. 내용이 있어야 사람들이 재밌게 본다가 얘기가 끝난 겁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최근의 감점, 형식주의 찾아보면 되는데 심오한 정신적 내용이 없으면 성공입니다. 답 1번입니다. 원작과 관계없이 만족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뭔가 하나씩 껴있어요. 예를 들면 선지 2번에서 작품 주제 구현을 방해해서 실망했어. 이 자식은 주제를 중시하는 얘네. 내용을 따지는 얘입니다. 그래서 패스. 최근의 관점 형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선지 3번. 연민을 불러일으켜. 정신적 내용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얘도 탈락. 선지 4번. 심오한 주제에 걸맞은 연출 방식. 주제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내용주의자입니다. 다 버리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답 1번밖에 안 남습니다. 다음. 3번은 제가 아까 미리 1문단 읽을 때 답을 알려드렸어요. 근데도 틀리면 서운해. 근데 이거 많이 틀려요. 실제 시험에서 많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리스 비극을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읽을게요. 내가 2줄만 읽을게요. 보기. 첫 줄 볼게요. 종합예술의 기원인 그리스 비극은 형식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를 체크하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복습하시면 이 뿐만 아니라를 왜 체크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라고. 무슨 말일까요? 형식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내용 예상해 보세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내용도 뛰어나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세계와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이끌었다. 갑자기 개소리가 써 있어요. 당황할 거 없습니다. 여기 나올 수 있는 문장은 지금 말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용도 훌륭하다. 그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써놔요? 숨겨놓은 거지. 내용도 훌륭하다는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당대인들의 인식을 이끌어냈다? 아유 어렵게도 써놨다. 그 당시 사람들이 참 공감하고 좋아했다 이 뜻입니다. 즉 내용이 사람들한테 공감받았다는 얘기였던 거였어요. 자, 반면 근대의 오페라는 그 발전 과정에서 점차 아리아 위주로 편성됨으로써 여기 있다. 심오한 지적 도덕적 관심이 아니라, 굳이 설명하네요. 부정서술어. 이게 아니라, 즉 내용 말고 음악 내적 요소에 지배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선배들 당황했어요. 음악 내적 요소는 이 지문에 없습니다. 아까 내가 말로 떠들었지 내적 요소가 따로 지금 부각돼서 설명되는 파트는 없어요. 내적 요소가 뭐지? 자, 근데 우리는 이미 공부를 하고 왔죠. 작품 안만 보는 겁니다. 형식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성공이죠. 답은 나왔습니다. 3번입니다. 둘 다 따지는 친구입니다. 즉 아까 있었던 기억, 전통적 철학 미학이었고요. 그리고 나는 형식주의 체계론 미학, 즉 니은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연습해드렸죠? 미적 유의 추구한 애들이라고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4번은 3번인가 봐요. 파이팅! 다음. 자, 이런 식으로 형식 내용이 계속 2000년대 중반부터 나오고 있다가 이제 왜? 아니, 나도 궁금해. 12 막 이래갖고. 아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연도. 다음 거는 12년도예요. 지금 본 거는 2011년 수능이었어요. 이게 2000년 중반부터 형식 내용을 계속 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립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정직하게 형식 내용을 물어보는 마지막 문제였던 거예요. 11년 수능이. 12년부터는 살짝 14년 개편도 있고 해서 슬슬 변화를 주는데, 변화라기보다는 진화를 합니다. 이때 조금 어려워져요, 수능이. 2012부터 새교육과정이 발표되고요. 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워서 15년도에 딱 점을 찍습니다. 이때 드디어 국어 1등급 컷이 80점대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문들이 또 2015년에 나오죠. 슈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관계, 그냥 풀기 힘든 것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2025년 기준에서는 다시 보니 귀여운 문제들이 됐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2012 지문은 이제 조금 더 진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진화시켰냐? 2012년에 바뀐 게 바로 이거예요. 인문예술 지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색하게 느껴져요? 아니지. 인문예술, 사회문화지문, 과학기술지문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말씀은, 10년 전에 말씀은 뭐야? 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두 개는 완전 다른 영역이었거든요. 인문지문, 예술지문. 그러면 옛날에는 지문, 독서지문 몇 개 나왔어요? 5개 나왔어요. 인문, 예술, 사회, 경제법, 그리고 과학. 헷갈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이랑 시험이 좀 달랐죠. 다만 아시다시피 이미 독서지문 3개만 나오고요. 옛날 기준했을 땐 2개씩 묶입니다. 인문예술 묶이고요. 사회문화라고 퉁쳐버리고요. 과학기술이 하나로 묶였죠. 왜 이랬을까요? 같은 거라 본 거예요. 기존 이론으로서는 좀 어색하지만 왜 같은 걸로 묶였나요 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들은 다른 영역과 다르게 주제가 다 있어요. 오늘 할 건 아니니까 사회문화의 주제 이런 거예요. 공급이 감소했을 때 균형 가격에 대한 변화와 그로 따른 사회 파급력.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 거예요. 공급이 줄어들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정답이 있어, 없어? 있어요. 답을 골라야 돼요. 가서 그래프 가서. 과학기술 보세요. 트랜지스터가 전자를 기억하는 방법. 트랜지스터가 과정 중에 전자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정답이 있어요.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요. 당연히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놀랍게도 둘이 공통점.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둘 다. 선한 행위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술. 아름다움이란 무엇을 정의할 수 있는가? 하다못해 본질적인 물음. 예술이란 무엇인가?
뭐라고 대답할 건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뭐가 있어요? 무조건 입장이 제시됩니다. 이거 했었어요. 그러면 입장 간의 비교를 묻습니다. 이 두 개가 묶였을 때 버전이 이제 초창기 버전이에요. 네, 인문과 예술이 하나 합쳐지면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식의 베이스가 깔려 있죠. 무슨 말이냐? 1번 단에서 주제 잡으셔야 돼요. 내가 조금만 읽어줘도 될까요? 7쪽의 첫 줄 볼게요. 음악에서 연주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8세기부터다. 여기까지 끝났어요. 주제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연주라는 개념이 의미를 갖게 된 것을 포인트로 잡았어요. 즉 연주의 의미가 바로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연주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근데 다를까? 아니 좀 다를까? 비슷할까?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게 얘들아 연주가 뭐니?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악기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할 거지. 다를 것 같아요? 다 비슷해요. 다 그렇게 대답할 거야. 근데 이거는 패러다임 때문에 그런데요. 자, 500년 전, 1000년 전에도 물어봐도 그럴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즉 이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보는 건 좀 어려운 주제고요. 시대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란 말로 오픈해 준 거예요. 이 글은 사상가가 나와서 내 입장은 이렇다라고 서로 배틀 뜨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각 시기가 이론가처럼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중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차이를 읽으면 성공입니다. 자, 시간을 좀 제대로 볼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똑같은 시간 6분 20초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보고 얘기합시다. 출발. 같이 봐도 될까요? 잘 푸신 것 같아요, 대부분. 설명해드리면요. 아까 거의 스포해드렸죠. 구조 되게 심플합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연주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각 시대별로, 즉 세기별로 세 가지 세기를 제시해서 이 연주의 의미가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18세기는 간단합니다. 객관적 전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문제를 맞추자가 아니라 얘들이 뭔 짓을 하는지 보자 이거예요. 연주의 의미를 설명하지만 계속 뭔가 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영향미학이니 작품미학이니 이런 얘기가 중간에 들어있었죠. 이거 다시 보니까 뭡니까? 그 당시 유행했던 예술의 사조가 나와 있어요. 영향미학은 뭐죠? 이게 내용주의자들이야. 아까 전통적 철학적 미학자들이 얘들이에요. 얘들은 내용을 담아야 좋은 예술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작품미학 이 문단 넘어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얘들은 내용을 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술에. 오로지 예술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연주의 의미도 변한다를 보여주는 지문이 되는 거였어요. 약간 대놓고 옛날에는 이걸 물어봤던 버전을 봤던 거고요. 지금은 그보다 더 진화해서 그러면 예술이 이렇게 내용주의에서 형식주의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연주는 그럼 어떻게 진화했는데? 라고 묻는 지문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층을 쌓은 겁니다. 자, 객관적으로 전달. 이건 연주자 말이야, 참고로. 연주자는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이미 작곡가가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곡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도한 감정 내용들을 그대로 발현시키면 되는 거였습니다. 단순하죠. 그러니까 재생기와 가깝죠. 근데 작품미학은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형식으로 채워놓는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19세기의 해석은 뭐겠어요? 이 형식을 연주자가 나름 이제 해석하는 거죠. 뭐에 집중해서? 남아있는 형식에 집중해서. 이 형식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나름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님들아, 봐봐. 하고 싶은 얘기 또 하나 더 있어요. 18세기에서 19세기 넘어올 때, 즉 1문단에서 2문단 넘어올 때 무슨 말이 써있는지 볼까요? 접속사. 2문단 첫 단어 뭐예요? 그러나. 뻔한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차이를 봐야 되는 거 괜찮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차이 인식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거. 여기요. 3문단 첫 단어 뭔지 보실까요? 이러한 경향은 20세기에 들어 더욱 두드러지어 구체화. 두드러졌구나. 구체화됐구나. 님들아, 그러면 이 내용이 바뀐 거야? 유지되는 거야? 유지되는 거지. 그러면 둘의 공통점을 묻는 걸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공통점이 나와 있을 겁니다. 다만 공통점만 있는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요? 정말로 차이가 없다면 19세기, 20세기를 나누면 안 돼요. 19세기에서 20세기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만 분명히 나눠놨어요. 문단도 나눠놨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차이를 보러 가야 돼요. 그리고 아직 그렇게 오래된 수능이 좀 요즘 수능이 아니라 좀 오래된 거라서 친절합니다. 마지막 문단 3문단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석의 이해 음악적 의미를 재구성했던 19세기와는 달리 됐지? 티 내죠?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친절하다. 뭐라고 써있지 볼까요? 연주자의 주관적 감정에 의한 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네, 바로 20세기는 다른 점, 차이점이 바로 연주자의 주관이 들어간 주관적 해석, 독창성을 보여주는 해석이었다는 게 그 차이였던 겁니다. 형식을 충실히 해석하냐, 연주자의 주관을 듬뿍 넣어 해석하냐, 그게 바로 19세기, 20세기의 차이였던 겁니다. 여기까지. 자, 5번의 답 2번이죠. 통시적 관점의 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도면 제가 통시 설명 따로 안 해도 괜찮겠죠? 통시를 선지 2번처럼 바꿔놓은 거예요. 변천, 역사적, 개관 다 통시랑 어울리는 키워드만 모아놨네요. 2번 답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6번은 잠깐만 기억이 뭐냐? 18세기요. 18세기 객관적 전달 빨리 찾으세요. 5번 땡큐 하고 먹으면 되죠. 아유, 옛날 문제가 이렇게 낭만이 있었다고 그냥 고르면 되거든. 자, 7번이 그나마 이제 적용 문제라고 3점짜리 나온 건데 뭐 골라볼까요? 니은과 가장 가까운 건데 니은은 주관적 해석이었나요? 니은 뭐냐? 이중의 의미, 즉 이 20세기 했던 주관적 해석을 말합니다. 왜 주관적 해석이냐? 작품도 있는데 연주자가 주관을 넣어서 해석하고 연주했으니까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님들아, 이게 그거야. 뭐 베토벤 저기 바흐 피아노 협주곡 뭐 그런 게 있다 쳐봐요. 나 잘 몰라. 근데 이제 연주자가 오늘은 제가 좀 우울하니 이 경쾌한 음악을 제가 좀 우울하게 쳐볼게요. 딩딩딩딩 하고 우울하게 치는 거야. 그게 주관적 해석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미 익숙한 개념입니다. 자, 연주자의 주관이 들어간 게 어딘지 보니까 5번이 꽤 괜찮죠. 연주자의 개성이라니 충분히 연주자의 주관, 독자성을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8번 문제 답은 뭐냐? 4번이래요. 파이팅! 어이는 여러분들이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형식과 내용 세 번째 지문입니다. 21년 지문이고요. 두 가지 글이 있습니다. 예술 단독 문제는 점점 빠지고 있어요, 이제. 아니, 없어요. 요즘 단독으로 이제 예술 지문이에요 하고 짧게 나오는 글은 이제 없어졌고요. 무조건 다른 영역과 함께, 일단 영혼의 친구인 인문 철학과 함께 항상 움직입니다. 재작년에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꽤 고난도로 나와요. 왜냐하면 얘들은 정답이 존재하는 철학적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지문이 있고요. 주제 잡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오는 입장을 제시한 팀이 5명이에요. 5팀이야. 자, 1문단 여러분들 제가 두 줄만 읽을게요. 가지문 읽어볼게. 미학은 오늘 계속 만난 미학인데요. 이 미학이 실제 있는 과인 건 아세요? 미학과라고 있어요. 가면 뭐 배울 것 같아? 다 이렇게 해 공부는. 그림. 미술 실기 볼까요? 안 봅니다. 웃을걸요. 미학과 애들한테 너 실기 뭐 보고 왔어 했더니 무슨 실기? 이렇게 될걸요. 미학 여러분들 유니버시티와 컬리지가 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여기 가까운 학교. 충남대. 충남 유니버시티야, 충남 컬리지야. 충남 유니버시티지. 그럼 그 안에 있는 단대가 있는 거 아세요? 아까 충남대 사범대학교. 우리 정현쌤이 거기 주시지. 이렇게. 사범 컬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물어볼게. 미학과는 어느 컬리지에 있을까? 예술 컬리지에 있을까? 서울대 예술 컬리지? 아니요, 거기 없어요. 서울대 기준으로 서울대 인문 컬리지에 있습니다. 옆방이 철학과입니다. 미학과가 철학과예요. 아까 시작할 때 말했잖아.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탐구해보는 학문이에요. 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심? 일단 내가 엄마 때문에 법대 쓰긴 했지만 원래 내가 쓰고 싶었던 과가 철학과였고, 두 번째 우리 영상 찍고 있는데 우리 반 고3 때 반장이 내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우리 반 반장? 안 했구나. 미안하다. 우리 반 반장이 했지. 나중에 해줄게. 서울대 간 고3 때 우리 반 반장이 서울대 미학과 갔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조금 높은 거 가기는 아쉬웠나 봐요. 수능 전체에서 한 개 틀렸던 거 안 틀렸을 거예요.
소신껏 간 거야. 나도 원래 철학 가려고 했는데 엄마한테 등짝 맞아갖고 아파갖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버텨서는데 나도 철학 가려고 했어 원래. 처음에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원망했어 엄마를. 왜냐면 법이 너무 안 맞았거든. 야 그거 재미없더라 이씨. 웬만하면 맞으면 해봐. 근데 나는 안 맞았어요. 내가 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법대 가게? 그래서 엄마를 원망했지. 엄마만 아니었으면 내가 철학과를 가거나 아니면 내가 국문학과 가려고 했거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가서 이 학원 강사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었는데 엄마 때문에 미뤘어 하고 내가 원망을 했단 말이야 어렸을 때는. 자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인간은 선택한다는 거는 무조건 후회한다랑 똑같은 값이더라고요. 왜냐면 선택은 무조건 기회비용을 발생시켜요. 그리고 그게 아쉬운 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제가 엄마가 등을 때리든 따뜻하게 때리든 내가 아이 저리가 하고서 내가 쓰고 싶다 했을 거예요. 철학가를 썼으면 제가 엄마를 사랑했을까요? 참고로 사이 되게 좋아. 내가 엄마를 좋아했을까? 아니요. 아마 이랬겠지. 그때 더 뜯어 말렸어야지. 엄마가 그때 안 말렸고 내가 이딴과 와서 내가 취업도 안 되잖아 하고 엄마를 또 원망했을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은 별로 없어 많이. 지금은 공부할래 말래. 하고 잘까 공부하고 잘까 그냥 잘까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선택이. 근데 이제 곧 내년이 되면 딱 1년 뒤쯤 되면 여러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선택들이 매 순간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할 때마다 기분이 후회스러운 거에 함께 따라와요. 근데 후회스러운 걸 당연히 이제 뭐 치울 수는 없고 후회스러우면서 내가 이제 계속 깨달으면서 성찰하면서 더 다음에는 좋은 선택이 뭘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또 어른의 삶이더라고요. 그거를 아직도 저는 매번 후회해요. 예를 들면 그냥 오늘 수업 하지 말라고 하고 집에 가서 그냥 친구랑 술이나 먹을까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저기 어딘가 있겠지. 하지만 안 그러죠.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이야기 빼서 미안합니다. 뭔 얘기하려고 했지? 미학은 요 한마디 갖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었네. 미안합니다. 다시 첫 줄 볼게요.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 그런 과가 있어요. 미학의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자, 예술의 정의 알려드렸어요.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입니다. 예술의 정의. 그럴싸하지 들어보니까 이거 되게 유치한 말이야. 예술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은 당연히 다양하지. 5명 나옵니다. 자, 시간을 이제 재드릴게요. 가 읽고요. 나지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죠? 나지문도 있습니다. 나까지 읽고 6문제거든요. 쉬는 시간 섞어드릴게요. 이거 사람마다 시간 너무 차이 나요. 자, 6문제니까 기준 시간은 원래 10분 20초입니다. 제가 자비롭게 11분 드리고요. 그러면 12분이 되거든요. 지금 1분이니까 그러면 10분 쉰다고 하면 우리 22분에 이어서 해드릴게요. 채점까지 넣으면 참 좋겠네. 선생님 이걸 제가 어떻게 10분 만에 풀어요? 쉬는 시간을 줄인다라는 선택 어떨까?